안녕 얘들아. 오늘 현대소설 3강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사와 T 교수 요거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제목이 심상치가 않죠? 강사와 교수 이야기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겠는데 자 일단 여러분들 이 내용 선생님이 구조화는 일단 시켜놨어요. 그래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보겠는데 일단 여러분들 지문을 보기 전에 뒤쪽에 3번 문제를 잠깐 한번 봐주시겠어요? 자, 3번 문제 보기 박스 한번 읽어볼게요. 1920에서 30년대에는 지식인을 주인공으로 내세우는 소설이 많이 등장을 한다. 그들은 지식인으로서 양심을 지키고 그들에게 주어진 사회적 소임을 다해야 한다라는 부담이라는 걸 느끼고 있대요. 한편으로는 스스로 사회적 경제적 입지조차 확보하지 못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따라서 그들은 이중의 고뇌에 빠질 수밖에 없다. 이중의 고뇌라는 건 뭐겠어요? 두 번째 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회적 소임을 다해야 되는 지식인으로서의 부담. 그 다음 세 번째 줄 스스로 또 사회적인 경제적인 입지도 생각해야 되는 그쵸 한마디로 이제 돈도 벌어야 되고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을 따져봤을 때 자기가 그런 사회적 소임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은 현실적인 가치를 선택할 것인지 그런 거에서 오는 어떠한 괴리감 이러한 고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줄 보시면 유진호의 김강사 T 교수 역시 이와 같은 지식인 소설 중에 하나이다. 이런 지식인들의 고뇌를 나타낸 소설이라는 얘기가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문을 한번 후다닥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선문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2배속해서 들으세요. 독서도 마찬가지고요. 선생님이 최대한 말을 빨리 하려고 노력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뭐 듣다 보면 답답할 수도 있겠고 그리고 조금 이제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라도 최대한 여러분들이 빠르게 그러나 임팩트하게 집중력 있게 듣는 태도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절대로 강의 듣는 동안에는 다른 행동은 절대 하지 마시고 집중해서 듣되 2배속으로 만약에 나는 집중을 잘 못한다 하면은 여러분들 2배속 들으면서 딴짓 하면은 절대 안 되겠죠. 두고 볼 거야. 선생님 시험 봐가지고 이제 다 나와. 얼마나 공부를 했나 안 했나가. 자, 첫 번째 줄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선생님도 죽겠어 지금. 하루에 막 지금 안양외고는 하루에 4강 보내죠. 다른 학교들도 좀 범위가 또 다른 학교들 있어서 그런 학교들 것도 뭐 한두 개, 뭐 심화국어 들어가는 학교들도 막 한두 개 막 이렇게 더 껴놓고 이러면은 하루에 막 5, 6강을 찍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와, 선생님이 역대급 이제 내신 대비 1학년, 2학년, 지금 3학년 통틀었을 때 제일 빡세게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 근데 재미도 있고 또 보람도 되고 여러분들이 잘 들어서 이번 1학기 시험을 어떻게든 잘 보기만 한다면 선생님은 솔직히 몸이 가루가 돼도 할 말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농담이 아니라 진담입니다. 자, 첫 번째 째 문화 비판해라니. 자, 처음에 지금 김만필이라는 사람이 지금 스즈키가 뭔가에 대해서 물으니까 갑자기 놀래면서 시치미를 뚝 떼는 장면이에요. 김만필은 시치미를 떼고 되물었다. 스즈키는 싱글벙글 웃으면서 선생님이 죄송해요. 선생님이 그 회원으로 굉장하게 활동하신 것은 학생들이 모두들 압니다. 아니요, 그런 일 없어요. 그건 무슨 말 잘못이겠죠. 김만필은 당장의 고개를 좌우로 흔들며 그 말을 부정했다. 가슴속에서는 그의 조그만 지위와 양심이 저울에 걸려있는 것을 느끼면서 자, 인물의 동그라미 쳐보세요. 김만필 동그라미, 그 다음 스즈키 동그라미. 지금 이 김만필이라는 사람은 S전문학교의 시간 강사예요. 이제 전반적으로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들 그 교재에 보면은 전체 줄거리도 있으니까 꼭 읽어보세요. 근데 스즈키라는 학생이 어느 날 김만필에게 옛날에 문화 비판의 회원이셨다면서요? 하면서 그 과거 행적을 묻는 장면이에요. 근데 그 모습에 이제 김만필의 이 태도가 중요해. 한번 밑줄 읽어봐. 두 번째 줄 시치미를 떼고 되물었다. 그리고 5번째 줄 당자의 고개를 좌우로 흔들면서 부정했다. 가슴속에는 조그만 지위와 양심이 저울에 걸려 있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지금 한마디로 그건 사실이긴 해. 근데 그 상황을 이제 일단 겉으로는 부정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지위와 양심이 찔리는 모습이긴 하지만. 근데 이게 문화 비판이라는 거라고 해서 왜 이렇게 그거를 숨기려고 하는 걸까? 이 모습을 봤을 때는
어쩌면 그 문화 비판회라는 게 지금 현실에서는 별로 좋은 그러한 모임이 아닐 수도 있겠죠. 뭐 예전에는 각광을 받는 그러한 모임이었을 수는 있겠지만 사실 지금의 현실 가운데서는 그게 별로 좋은 모임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찾아보니까 이게 지금 동경제국 대학 시절에 사회비판 모임인 문화비판의 활동을 하였다는 걸 의미한대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사회적인 거를 이제 비판하는 사람이었으니까, 뭐 일제강점기 때 뭐 이런 때를 생각해 보면은 사실 이제 좋은 모임은 아니었던 거죠. 그쵸? 더군다나 지금 이 시기가 우리가 아까 보기에 읽어본 것처럼 1920에서 30년도면은 이제 일제강점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때의 지식인으로서의 삶은 어떻게 보면 되게 조심스러운. 왜냐면 사회적인 그런 비판을 했던 그러한 모임에 가담했던 사람이라는 게 밝혀지면은 어쩌면 자기가 몸담고 있는 이 전문학교에서도 어쩌면 잘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 일단은 숨기고 보는 겁니다. 그죠? 자, 근데 마음에 양심이 찔리고 있는 모습 밑줄. 그러셔요. 스즈키는 의아해하는 표정을 지으면서 스즈키 동그라미 의아해하고 있어요. 그 회가 해산될 때 선생님이 굉장한 열변을 토하셨다는 말까지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스즈키가 너무 많은 정보를 알고 있는 거야. 아니 그럴 일은 없어. 역시 부정을 했어요. 그러나 그의 기억에는 그날의 감격에 찬 광경이 역력하게 나타났다. 밑줄 그어볼게요. 그러니까 이 스즈키의 말이 모두 다 사실이죠. 문화비판회가 드디어 해산되기로 정해진 날 그는 분노에 불타서 체크해놓으세요. 더듬거릴 망정 그야말로 소리와 눈물을 한꺼번에 내쏟는 열변을 토한 것이었다. 그 고운 기억은 그가 아무리 비열한 인간이 되어버리는 날이 있을지라도 결코 잊어버릴 수 없는 것이었다. 그만큼 얘에게는 소중한 일인 거죠. 김만필은 그것까지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없는 자기의 현재의 지위에 대해 잠깐 스스로 책망하는 생각에 잠겼었다. 거기다가 밑줄 한번 그어볼게요. 한마디로 자기가 그렇게 열정을 내뿜었었던 그리고 모든 거를 다 실었던 그러한 문화 비판에서의 활동을 지금 현실에서는 그걸 숨겨야 되는 자기의 처지, 자기의 지위에 대한 어떠한 자책이 묻어나는 부분입니다. 그쵸? 책망을 했다라는 얘기가 있죠. 그러니까 양심에 찔리는 거야. 그러니까 나름대로 본인은 지식인으로서 그 당시에 문화 비판회에 가담을 해서 열심히 열변을 토해냈고 그 비판회가 해체되는 그러한 아픔 속에서 사실은 굉장히 이제 괴로웠던 부분들이 있었던 거죠. 그만큼 문화 비판회에 대한 열정이 강했던 사람인데 지금 현실에선 오히려 그때의 추억과 그때의 과거에 좋았던 그러한 기억들 어쩌면 자기가 열심을 다했던 그러한 모임에서의 그러한 활동을 지금은 숨겨야 되는 자기의 처지, 자기의 현실이 너무 부끄럽기도 하면서도 자기의 지위가 자책이 책망을 하는 모습입니다. 그쵸? 자, 계속 볼게요. 자, 그러나고 그는 공세로 옮겨갔다. 즉, 한마디로, 이제, 공격하는 태세로 옮겼습니다. 체크. 그러니까, 공격하는 말투로. 이런 소리까지 냄새를 맡아가지고 학생세에 펼쳐놓는 그 근원. 도대체 이 소문의 근원이 누구에게서 나온 것인지, 이제 묻고 싶은 거죠. 그런 소문 대체 어디서 들었어? 스즈키는 김강사의 심상치 않은 태도에 당황해서 얼굴을 붉히며, 요전에 다카하시 군에게 들었습니다. 다카하시는 T 선생이 그러시더래요. T 선생? 네, 김 선생님은 굉장한 수재시고 동경제대에서도 문화비판의 중요한 회원이셨다고요. 그러니까 김만필의 행적에다가 여러분들 우리가 한 가지 더 적어보자면 동경제대에서도 문화비판의 중요한 회원 그쵸? 그 정보를 하나 더 적어놓으세요. 선생님은 조금 그 과정은 빼놨는데 한때 동경제대에서 문화비판의 회원이었다라는 거 이 과거의 내용에 한 가지 더 추가해서 적어주시면 될 것 같네요. 그쵸? 김만필은 말없이 생각하였대. 지금 보니까 스즈키가 이제 이러한 소문의 근원이 T 교수임을 밝히고 있는 부분이에요. T 선생이 다카시라는 사람한테 얘기를 했고 또 다카시가 또 스즈키한테 전달을 해서 이 스즈키가 그 내용을 김만필에게 이제 묻는 모습입니다. 김만필은 말없이 생각하였다. 이것은 예사로 넘길 일이 아니다. 밑줄. 무슨 깊은 책략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했다. 한마디로 T 선생이 무슨 꿍꿍이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그러나 그렇기로 T 교수는 대체 어디서 또 그런 소리를 냄새 맡아 왔을까? 정말 세포트 같은 작자다. 밑줄. 한마디로 김만필은 T 선생을 별로 안 좋아해요. 세포트 같다라는 비유를 통해서 그만큼 이제 되게 나에게는 되게 지독한 사람이다 그 얘기예요. 이놈 이번에는 제 본색을 드러냈구나. 분개했다. 화가 나죠. 그러고 보니 지금 그의 앉았는 스즈키까지도 의심스러워졌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T 선생에 대한 그러한 분개가 이 바로 눈앞에 있는 이 스즈키라는 이 학생에게도 불똥이 튀는 것처럼 이제 의심스러워졌죠. 이 사람에 대해서.
스즈키는 오늘 처음으로 찾아왔으면서 다른 선생한테 가서 철없이 떠들며 단번에 학교를 쫓겨날 만한 소리를 지지하게 늘어놓았으니 그렇게까지 자기를 신용할 근거가 어디 있는가. 한마디로 나에게는 어떻게 보면 약점이 될 수 있는 일을 이 스즈키가 말하는 걸 봤을 때 이제 처음으로 와서 자기에게 이렇게 뭔가를 묻는 상황인데 그 상황이 자기의 약점인 거니까 이 스즈키마저도 되게 의심스러운 거죠. 도대체 무슨 의도로 나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인지. 그쵸? 자, 그래서 어쩌면 이 스즈키 놈도 밑줄 그어놓으세요. T 교수와 한통이어서 일부러 김만필의 본심을 떠보러 온 것이나 아닐까. 이렇게 의심하기를 시작하니까 다음 모든 것이 의심 덩어리였다. 체크. 대체 취임날 다음날 T 교수가 남대없이 스즈키 욕을 자기에게 들려주던 것부터 이상스러웠다. 그것은 일부러 자기를 속일 전제로서 스즈키 욕을 미리 밑밥으로 깔아놨던 게 아닐까. 스즈키는 김강사의 눈치가 험해가는 것을 보고 어쩔 줄을 몰라 멈칫거렸으나 스즈키가 그러면 그럴수록 김강사는 이놈 시치미를 떼는구나 하고 점점 더 스즈키가 믿게 생각이 되었다. 체크.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 스즈키에 대해서도 불신하고 미운 감정이 생기는 모습입니다. 다 T 교수 때문이죠. 그쵸? T 교수, T 선생이라고 선생님 적어놨네. T 교수, T 선생. 자, 그 밑에 중요한 이유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부분은 지금 T 교수와 있었던 일, 그쵸? 긴상 그날 밤 일 아주 기억하고 계시죠? 하면서 김강사, 즉 김만필에게 말을 거는 부분이에요. 누가? T 교수가. H과장댁 앞에서 우리 맞닥뜨렸잖아요. 한마디로 예전에 H과장에게 과자 상자를 들고 찾아간 날 김강사와 T 교수가 마주쳤었나 봐요. 그러니까 T 교수가 과자 상자를 들고 갔던 날 말이죠. 김강사의 의미 없는 웃음을 지었더니 기억하고 계시죠? 내가 과자 상자를 들고 갔던 거 보셨죠? 김강사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세상이란 다 그런 겁니다. 난들 그런 짓을 하기가 좋아서 그렇겠어요? 어쨌든 지금 연말도 되고 했으니 교장한테 무어 과자라도 한 상자 사가지고 찾아가는 게 어떻겠습니까? 자, T 교수가 지금 자기 일을 합리화하면서 세상이란 다 그런 거다. 그러니까 윗사람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나름 선물도 해야 되는 게 이러한 세상의 이치다라고 말하는 장면이야. 그래서 이 T 교수의 말과 그 행적들을 보면은 사실 이 사람은 굉장히 속물적이고 그렇게 뭔가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선물을 윗사람에게 바침으로써 이제 어떻게 보면 자기의 사회적인 그러한 경제적인 지위를 보장받아 왔을 수도 있었겠죠. 그쵸? 그런 내용들. 그만큼 경제적인 사회적인 입지를 확보하려는 욕망이 강한 사람이구나. 예전에 보면은 뭐 지금은 그럴 일이 없겠지만 예전에는 사실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대학의 교수님이 되기 위해서 혹은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 물론 열심히 공부하셔서 이렇게 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제 일명 뭐 백이다 해서 이제 사회적인 그러한 입지를 높이기 위해서 막 선물 공세도 해야 되고 인사도 하러 많이 찾아뵈야 되고 약간 그런 연출 이런 게 되게 중요시 됐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풍토가 이 당시도 있었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자기의 사회적 경제적 입지를 확보하려고 이렇게 나름대로 뇌물이나 아니면은 좀 그런 윗선들에게 환심을 사려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그런 모습을 행하는 그러한 이제 지식인들도 있었고 김강사처럼 뭐 사실은 이제 그런 삶을 살지 않는 그런 강사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이 T 교수의 말을 듣고 나니까 이제 내적 갈등이 일어나는 장면이 이제 그 밑에 나와요. 자, 그런 말을 하고 T 교수는 가버렸다. 교실에 들어가 강의를 하면서도 김 강사는 T 교수의 말을 잊어버릴 수가 없었어요. 씹어 생각해보니 T 교수의 말은 그럴듯 싶었다. 그러나 다시 생각해보면 지금 와서 과자 상자를 하나 들고 주적주적 교장을 찾아가도 소용이 없을 뿐 아니라 도리어 업신여김을 받을 것만 같았다. 뿐만 아니라 T 교수의 성격이라든지 그의 모든 것을 생각해보면 그가 진정으로 김 강사를 위해 무슨 말을 해줄 이유는 하나도 없는 것이었다. 거기다 밑줄 그어보세요. 그러니까 T 교수가 나에게 충고를 하고 권유를 한 거는 사실 진심으로 와닿지가 않은 거죠. 그것마저도 의심이 드는 거야. 이 인간이 이럴 사람이 아닌데. 만일 그렇다면 T 교수의 말은 실상은 책상 물림 주제에다 어딘가 만만치 않은 고장이 있는 김 강사를 조롱한 것을 지나지 않는다. 밑줄. 한마디로 나를 그냥 조롱하고 갖고 놀고 싶어서 저런 말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또다시 돌려 생각하면 T 교수의 말은 좀 더 의미가 깊은 것으로 교장은 너를 미워하고 있어. 너도 미리 생각해. 생각을 돌리지 않으면 목이 잘라질 거야. 반협박처럼도 느끼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날 밤 김 강사는 명치옥에 가서 서양과자를 한 상자 샀고요. 윗뚜껑에 조품
조품이라는 두 자를 쓰고 그 밑에 자기의 명함을 붙였대요. 그쵸? 조품이라는 거는 뭐 간략하게 만들어 변변하지 못한 물건이에요. 뭐 이런 식으로 썼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는 동안에도 그가 그러니까 겸손하게 이제 작은 성이에요. 이런 표시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러는 동안에도 그의 마음속에는 동시 두 가지 의사가 싸우고 있었다. 여기서 두 가지 의사에다가 네모. 암만 무얼해도 이 집만은 하기 싫다. 뭐 교장에게 선물을 갖다 주는 거. 환심을 사려는 그러한 자기의 어떠한 사회적인 경제적인 안정을 위해서 취하는 행동. 자기가 이것을 가지고 가면 교장은 인놈, 인재도 하고 빙그레 웃으면서 T 교수는 등 뒤에서 나를 능글능글 웃음을 띠면서 나를 조소할 수도 있다. 어차피 S 전문학교에 다니는 것도 길지는 않을 것이니 이런 짓까지 하면 그만큼 나는 미칠 뿐 아닌가. 그러니까 나 어차피 이제 임기 끝나가니까 나 그거 하면은 이제 떠날 사람인데 내가 그걸 꼭 해야 되나? 약간 이런 생각도 있는 거죠. 그러나 바로 그 다음에는 다른 생각이 드는 것이었다. 다른 생각이면 뭐예요? 아니 T 교수의 말대로 세상이란 다 이런 것이다. 내가 지금 앞만 뽐내 본대짜 뱃속을 짜개며 S 전문 학교를 나가고 싶지 않은 본심이 있는 거 아닌가? 거기다 밑줄. 그러니까 지금 이 구주도에서처럼 김강사는 속으로 내적 갈등을 하고 있어요. 지식인으로서의 양심, 정정당당하게 뭔가 그렇게 살아가려는 그런 양심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지금 임기가 끝나가는 무렵에 어떻게라도 지푸라기를 잡고 싶은 게 나의 본심이 아닐까. 그 둘 사이. 즉 사회적인 경제적인 안정을 취할 것인지 아니면 양심을 지키면서 살아갈 것인지 이 둘 사이에서의 내적 갈등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나 보세요. 물에 빠지는 자는 지푸라기라도 잡는다라고 한다. 이론이 다 무엇이냐. 내가 이런 짓을 하는 것이 더럽다 하면 나에게 이런 짓을 하게 하는 자들은 더 더러운 놈들이다. 이런 것으로 더럽히는 것은 내 양심이 아니라 놈들의 양심이다. 나는 이런 조그만 미끼를 물고 좋아하는 놈들의 그 천박한 꼴을 조소하면 그뿐인 것이다. 즉 아마도 T 교수가 나에게 이런 충고를 해준 것도 어쩌면 나의 그러한 행동 거지를 보면서 뒤에서는 나를 조소할 게 뻔하다. 지금 그 얘기예요. 김강사는 악마의 마음을 먹은 심 잡고 과자 상자를 데리고 서대문행 전차를 탔습니다. 그러나 그의 결심은 즉 지금 교장한테 갈까 하던 그의 결심은 오래 계속되지 못하였고 그는 광화문 정류장에서 전차를 내려 효자동 가는 전차를 타지 않고 그러니까 효자동 가는 전차는 교장의 집 방향이에요. 그걸 타지 않고 천천히 종로로 갔다. 즉 안 갔다는 거예요. 본전통의 번잡한 데 비해 이곳은 몹시 잠잠했다. 일루미네이션 설비 등만 헛되게 빛나고 세모 대매줄에 붉은 깃발이 쓸쓸한 섣달 대목거리에 먼지에 퍼덕이고 있었다. 한참이나 거리를 어슬렁거리다가 왜 한참이나 어슬렁거렸겠어요. 나름 좀 내적 갈등을 계속했던 거죠. 그쵸? 그래서 이러한 행동을 통해서 내적 갈등을 보여준다고도 볼 수 있겠어요. 행동도 있지만 그 앞에서 심리도 얘기해주고 있죠. 욕심쟁이로 일가간의 돌림뱅이가 된 아주머니를 생각한 그는 걸음을 빨리해 파고다 공원 뒷골목으로 들어갔다. 그래서 결국은 선물하지 않기로 하고 교장에게 가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그쵸? 자, 그래서 뭐 전체 줄거리 읽어보시면 뒤에 보면 뭐 김강사의 삶이 그렇게 이제 평탄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긴 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런 내적 갈등을 하면서 이제 결국은 이도저도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괴로워하는 나약한 지식인의 모습이 김강사인 거고요. T 교수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러한 사회에 잘 적응하면서 자기의 입지를 확보하려는 욕망이 있는 속물적이고 기회주의적이고 어떻게 보면 부도덕할 수 있는 부조리한 그러한 인물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930년대의 지식인의 모습이 이런 두 부류의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의 전형적인 모습들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여기서 과자상자는 이제 뭔가 출세하기 위한 그러한 소재, 수단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쵸? 그리고 이러한 T 교수의 어떤 충고와 권유는 이 김강사로 하여금 내적인 갈등을 유발하게 하는 그러한 이 T 교수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옆에 아까 중리학 이전에 나온 내용도 선생님이 이렇게 정리해 봤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잘 정리 메모해 보셨으면 좋겠고 특히 여기서 T 선생 같은 경우는 남 얘기를 막 남의 약점을 김만필의 약점을 막 사람들에게 말하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겉으로는 막 뭔가를 권하고 충고하는 것 같지만 뒷구녕으로는 되게 이 사람을 되게 궁지에 몰게 하는 되게 교활한 강교한 그런 인물이라는 거 이중적인 인물이라는 거 이런 것들
것들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김강사 T교수 문제도 바로 풀어보시길 바라겠고요. 아까 봤던 3번 문제의 보기 같은 경우 잘 여러분들이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4강으로 넘어갈게요.